약간 소속사 엔터 사장 된 느낌. 아 얘는 뭐 어디 갔다 와야 돼. 얘도 1년만 더 연습해. 최근에 첼시 또 욕먹는 거 알아요? 욕은 요즘 많이 먹고 있긴 하죠. 경기력 말고 그 멀티클럽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하청 진짜 노벨 굴리듯이 한다. 얘네 이거 배려 너무 안 한다. 이게 협업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이게 공생관계가 맞냐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라스부르를 지금 첼시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된 건 로세니어 감독을 도중에 빼왔잖아요. 그쵸,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 팬들은 얘기할 만하죠. 안 그래도 스트라스부르 쪽의 울트라스가 첼시를 되게 정확히 첼시라기보다는 클리어레이크, 블루코, 오너, 첼시 오너를 되게 뭐라 하고 싫어하는 시위나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들의 의견이 주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울트라스에 예를 들면 성적이 너무 잘 나온다거나 구단 분위기가 너무 잘 나간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 의견은 묻혀지다가 어느 논란이 그렇듯 화제가 갑자기 빡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이번 로세니어 사건이에요. 로세니어 사건에 대해서도 뭐 룩시는 그래도 첼시 팬 입장에서 더 많이 바라보게 될 거고 저는 외부에서 보잖아요. 저도 외부에서 보게 되면은 야, 참 안전한 뭔가 보험 장치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야,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다 밑에서 키워놓고 다 빼가는 이런 방식으로 다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럼 리버풀도 예를 들어서 멀티클럽을 이제 소유하게 되면은 거기서 앞으로 키울 감독을 딱 마련해 놨다가 경질돼 바로 스타트. 중간에는 상호 해직 이런 계약을 딱 넣어두면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과연 전통적인 방식에 어울릴까? 아니면 이 스포츠 구단 운영 방식에서 맞을까? 약간 의구심은 있죠. 근데 전통이라고 한다면 슬슬 이 멀티클럽의 역사도 오래되고 있어요. 그렇죠. 시티 풋볼 그룹하고 레드불 풋볼 그룹 쪽에서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룹이 이제 서너 개. 시티는 사실 8개? 진짜 많아요. 네. 전 세계 아시아권까지 하면은 제가 보기엔 10개 될 수도 있어요. 레드불 원래 K리그에 들어올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이제는 어색하지 않은 문화가 되는 건데 첼시가 유독 조금 많이 다채롭게 활용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을 예를 들면 첼시 쪽에서도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 도태가 된 애들이 있어요. 유망주 애들 중에서도 얘 좀 에반데. 그러니까 이제 리버풀 따지면 타일러 모튼 하고 이제 그 누구야? 본머스 가는 이름 뭐였죠? 벤도크. 벤도크 뭐 그런 친구들 사실 정착을 못했기 떠난 거잖아요. 환사도 마찬가지고 환사는 좀 더 그 끝장까지 보긴 했지만 그런 애들을 첼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먼저 보내요. 또 방식이 임대 슬롯이 제한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대놓고 첼시 저격해가지고 그쵸. 한 룰인데 원래 예전에도 로만 시절에도 한번 7명으로 제한이 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첼시가 만든 거예요. 첼시 왜냐면 40명 벌리고 그랬거든요. 30명이었나? 그래갖고 이제 그 징계 먹었던 거 영입 징계 1년 먹었던 게 그것 때문인데 첼시가 또 마침 그 트리거가 돼버리면서 이번에 6장으로 줄였거든요. 그걸 만든 당사자가 됐는데 그들은 본인을 피해자라고 말하죠. 그 피해자는 스트라스부르가 됐죠. 근데 피해자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해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그들의 파산을 막았어요. 그렇죠. 그건 컸죠, 실제로. 그리고 걔네가 사실 2부 리그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도와준 거니까 물론 선의가 매번 그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이걸 선의라고 일단 규정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도와준 다음에 뉴스들을 보내가지고 기분 나쁘다. 진짜 우리 진짜 쫄다가 된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성적이 잘 나오는데 솔직히 지금 스트라스부르 성적 원래 리그 6등가 딱 한 번 찍어본 적 있거든요. 2일 2시즌이니까 그때 말고는 한 번도 2순위에 근접해 본 적이 없어요. 21세기에 한 번도 근접해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원래 3부 리그 놀고 있었더라고요. 실제로 상업적으로 이용을 참 많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7일 처리하기 좀 애매하니까 그냥 계약 해지시켜버리고 FA로 취직시켰고요. 스트라스부르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이건 솔직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NC 소유들을 보면은 스트라스부르로 임대를 보내는 걸 정식 조건으로 넣어서 보항으로 삽입을 해서 계약을 시행하는 케이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룰을 어떻게든 선회하는 거는 솔직히 전 선구자 같은 마인드라고 생각하고 되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 좋다라기보단 와 신기한데? 야, 이런 생각도 해? 이런 느낌이 드는 아이디어인데 근데 그 이용당하는 기분이 드는 스트라스부르 기분 나쁠 만한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첼시는 악마가 맞아. 근데 문제는 너네가 악마한테 몸을 팔았잖아. 결국에는 그걸 내준 거는 맞으니까. 악마랑 계약을 하면 안 됐지라는 말을 소시오패스적으로 할 수 있으나 공감은 해요. 뭔 말인지는 알아.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잘못하다가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최상위에 있으니까 리강이 있는 구단들을 하나씩 다 먹어다 치세요 한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니 프리미어리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 애들이 잉글랜드 좋아하겠어요? 지역적인 감정으로 원래 안 좋은데 야 씨발 저 새끼들 우리 족밥으로 온다 이 생각 들 거예요. 차라리 국가적인 그 의식이 별로 없는 그나마 뭐 제가 정치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이탈리아랑 잉글랜드? 사실 독일 잉글랜드랑 뭐 프랑스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만큼 엄청 안 좋나? 라고 하면 아니긴 하잖아요. 뭐 그런 식이면 모르겠는데 하필 약간의 껄끄러움이 있을 수 있는 국가끼리 이런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국가적인 관점을 떠나서 리그왕의 경쟁력이 좀 많이 퇴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 지금 물론 올라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그래서 발생되는 현상 중 하나고 그럼 이제 오늘은 이런 걸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한 구단주가
여러 구단을 맡았을 때 망친 케이스. 망치기도 좋아요. 사업 여러 개 벌린다 그래서 좋게 성공한 CEO도 많지만 유명 CEO 중에서도 많은 화를 입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코그가 망하지 않게끔 아, 그쵸. 이런 케이스를 잘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개 문어발식으로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하나씩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유명한 건 보르도가 이거에 해당되는 케이스였더라고요. 제라르 로페스라는 구단주가 지롱댕 드 보르도라는 구단을 이제 갖고 있으면서 무리한 차입 매수와 고금리 대출을 구단을 담보로 삼아서 이제 이 대출을 해서 글레이저처럼 구단을 인수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자로 계속 내야 되는 비용이 높았겠죠. 근데 여기서 수익 모델 예측을 실패해가지고 이 돈을 감당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개권료 대박을 예상하고 한 거예요. 아, 혹시 그땐가 리강도 원래 중개권이 터질 뻔했어요 한번. 그러니까 완전 급증할 뻔했었다가 그 딜이 무산됐나?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그거죠. 세리아 쪽에 들어가 있는 미국 구단주들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의 수익성으로 봤을 땐 좀 애매한데 싶더라도 그것에 투자를 하고 거기 남아있는 이유가 이 경기장 관련 규정, 이거 잘 해결만 되면 초대박 난다 라는 것 때문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라젠발도 사실 분데스리가 원래 상장하는 코인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애매할 수 있거든요. 이미 제도적으로 이제 유리천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거 한번 깨지면 실제로 깨지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50+1 그거 깨지면 대박 난다. 게다가 애초에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가 잘 사니까 더욱더 대박 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그 국가의 인프라도 너무 중요하니까. 경제력도 그렇고 GDP도 그렇고 그게 곧 팬들의 소비력을 만드는 거고, 게다가 독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진짜 많잖아요, 잉글랜드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로컬 팬들의 이 지갑을 여는 것도 더 효과적인 메리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고, 이 제라르 로페스라는 사람도 보르도를 그렇게 바라보고 리강을 그렇게 바라보고 투자를 했을 텐데 이게 좆됐대요. 중개권 계약이 파기되면서 수입이 0에 수렴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수단이 엑소더스, 빚을 갚기 위해서 핵심 선수를 헐값에 팔아치워. 그 아들리 같은 선수들, 이런 애들 팔아가지고 대체 자원을 영입하지 못해가지고 성적 추락이 이어지고, 그리고 부채가 1억 유로가 넘어버리면서 법정 관리 들어갔다가 프로자가 박탈당해가지고 4부리그 내려갔죠. 그 리버풀이 인수하려 했잖아요. 그렇죠. 리버풀도 보르토 건들려고 하다가 와, 이건 안 된다. 이거 너무 심각하다. 그 판단 들면서 결국엔 뺀 거거든요. 제 기억상 거기서 가장 큰 계기가 뭐였냐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게 경기장이 얘네 게 아니네? 와씨 이거 안 된다. 맞아. 사실 왜냐면은 매치데이 수익 같은 게 정말 중요한데, 매치데이 수익 확보할 때 계속 수수료를 경기장 이 렌트 비용으로 내버리면 이거는 적자를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고정 지출이 늘어난다는 소리인데. 그리고 코그도 사실 고정 지출 때문에 지금 우리 맞죠. 지금 경기장 빌린 거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이스타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세리아 쪽에서도 지금 이 세리아 시장에 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의 이유가 이 경기장 이슈이기도 한데, 안 그래도 얘네가 지금 4부리그 내려가 있지. 이 수익성 애매하지. 근데 경기장까지 없어. 이래서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라르 로페스처럼 이게 구단 망친 케이스가 하나 있고, 777 파트너스? 뭐 이름부터 잘 모르긴 하지만 도박 사이트일 것 같아요. 제가 따라라라 슬롯머신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이 망친 게 스탕다르 리에주, 헤르타 베를린, 바스코다가 말해요. 이 실체 없는 자본과 돌려막기식 운영 때문에 폰지 사기 의혹에 의해서 좀 무너졌다고 하는데, 777 파트너스는 애초에 구단을 운영할 충분한 현금이 없습니다. 여기 글레이저들이 개 많네요. 빌려서 우선은. 그러니까 물론 융자를 안 끼는 사업이 없겠다만 레버리지야. 빌려서 아파트 사가지고 전세 돌리고 그 돈으로 돌리고 하나 터지면 다 터지는 거죠. A 구단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B 구단이 급여를 주는 식이었다고 해요. 카드 돌려받기. 미친놈이네 이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기본적인 운영비가 미지급 됐대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적료 미지급, 선수단 급여 체불, 심지어 인터넷 요금을 못 내가지고 구단 내 사무실 와이파이가 끊겼다고. 와우. 이 정도야? 그리고 경영 감석과 혼란. 헤르타 베를린이 실제로 이제 분데스리가 클럽답지 않게 되게 많은 투자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너졌거든요. 이상한 소비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감독이었던 클린스만이 미친 개짓을 해가지고 사이도 있었을 거다. 그 에피소드도 있죠. 네, 그 페이스북 라이브 켜가지고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구단, 이 구단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클린스만이 당시에 가장 많은 이적료를 헤르타 베를린에 썼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소송 중이래요. 지금도. 네, 그렇대요. 산하 구단들은 이적 금지 징계를 받거나 새 주인을 찾지 못해서 공중분해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되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시티 풋볼그룹 투르아, 이것도 약간 말이 있는데, 이건 약간 스트라스부르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한 소모품 취급했다. 그러니까 이게 동화 관계도 맞는데 이거 맞냐? 약간 불편주의자들이 한 번씩은 태클 걸 만한. 자세히 안 보면은 이 내용을 모를 것 같아요. 전 트로아가 아니라 맨시티가 갖고 있는 구단들 몇 개 해봤자 뭐 뉴욕시티, 오스트레일리아도 하나 있고, 그렇죠. 멜버른 시티. 예, 그리고 뭐 지로나에. 그래서 유럽권에서 어떤 구단들이 있는가 했는데 투로아 쪽에 사비뉴랑 연관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비유가 원래는 투르아에서 넘어온 선수, 지로나에서 활약상으로 워낙 유명하지만
아시는 분들 다들 공공연하게 아시겠지만, 근데 투루아 쪽에서 이 사비오 케이스가 왜 나왔을까? 물론 이게 사실 뭐 맨시티 욕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냥 한번 사례를 드는 거예요.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으로 영입을 했어요. 그럼 팬들은 보통 어떤 기대를 해요? 여기서 뭐 활약상을 기대하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캐리를 해서 뭐라도 하겠지. 음. 얘는 스타가 될 거야. 뭐 이런 환상 정도 사소하게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지출했더니 얘가 투루아에서 2시즌 동안 1분도 안 뛰었어요. 전 지금까지도 지로나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에 내용 보면서 알았어요. 전. PSV를 임대 1년, 그리고 지로나를 임대 1년, 그리고 지로나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맨시티가 투루아한테 지불을 해서 내려갔어요.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라는 의문이 들겠죠. 투루아에서 맨시티를 가는 거랑 지로나에서 맨시티로 가는 거랑 24년도 여름을 기준으로 확실히 달라요. 왜냐면 챔피언스 리그를 나갔는데 공동 소유주끼리 이걸 이적을 하게 되면은 UEFA에서 그걸 제재를 합니다. 선수를 못 쓰게끔. 그래가지고 맨시티가 이걸 예상한 것 같다는 생각도 가끔 해요. 근데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쩌다 보니까 야, 투루아에서 뽑아오는 거다 보니까 UEFA 같은 데에 나가지도 않고 우리는 이브리그 선수 사오는 건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잘 피한 거죠. 진짜 영리한 거죠. 전 진짜 아예 몰랐어요. 그래서 사비뉴가 전 지로나에서 그냥 왔다 생각했고, 심지어 맨시티가 감독이나 코치 관련해서도 지로나에서 빼오려고 하거든요. 같은 아이덴티티를 약간 공유한다는 이 개념 안에서. 와, 근데 아예 하나 더 거쳐가는 그 중간에 이런 매개체가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리고 이 얘기도 있어요. 아까 똑같은 얘기, 경험치 매기는 장소. 그냥 사냥터 같은 거야, 메이플.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렇죠. 그냥 몹 잡고 이러고 오케이 나는 할 거 다 했어 떠나. 같이 조직을 이뤄서 뭔가 애정을 갖고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임대생들은 팀의 애정이었고 시즌이 끝나면 떠날 선수들이라서 뭐 미련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이거 뭐 투지 같은 게 솔직히 생기겠어요. 그냥 본인 이 스탯 이거에만 좀 더 혈안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얘네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에 놓여 있어요. 스트라스부르도 아마 그럴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뭐 팬들은 경기장에 홍영을 던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1부 리그에서 2년 만에 3부 리그까지 연속 강등됐던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심의도 나왔었다. 심각한데요, 저는. 이거 하나하나 들으니까 저는 오히려 멀티클럽이 향후 5년, 10년 동안 필수로 하게 되겠지만은 어쩌면은 한편으로는 많은 구단들이 그냥 진짜 이렇게 완전히 거쳐가는, 성장해가지고 이 선수가 다른 데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대놓고 환승 연애를 여기서 보게 되네요. 완전히. 이게 어느 팬들이나 다 그런 상상을 하죠. 우리가 잘 올라와서 리그 내에서 강호가 되자. 근데 강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강호 되더라도 찍먹이야. 만약에 그 세대가 잘 터져가지고 쫙 올라가. 다시 내려가요. 어디처럼? 지로나처럼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지로나 강등 얘기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러진 않겠고, 이게 뭐 시티의 잘못이냐 첼시의 잘못이냐 되게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대로 원망할 수는 있다, 이 팬들은.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점은 제기가 되고 있다. 셀링 클럽이 아니라 환승 클럽이 되고 있네요. 그죠? 와. 그리고 이제 최근의 케이스예요. 존 텍스터라는 구단주가 있는데 리옹도 소유하고 있고 펠리스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펠리스에서는 지분이 40%가 넘어갈 거예요. 오. 그리고 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구단 자체가 워낙 복잡한 게 4건 분립을 알고 있어요. 오. 3건이 아니라 4명의 구단주가 아마 동시에 의결권을 가지고 처리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3명이었나? 근데 그들 중에서 존 텍스터가 이번에 걸렸는데 문제가 뭐냐면 리옹하고 펠리스하고 둘 다 유로파로 나간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정 시간 전까지만 구단의 소유권을 포기하면 돼요. 의결권이나 이런 것들. 권한을 포기하는 기한이 보통 3월 중반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리옹이 그걸 못한 거예요. 정확히는 존 텍스터가 그걸 못한 거예요. 예상을 못했던 거죠. 사실 왜냐면 펠리스가 FA컵 우승을 해가지고 갑자기 나온 편수였거든. 빡세긴 해. 상상하기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존 텍스터 관련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처음에는 뭐 소송 들어갈 거다 뭐 얘기한다, 존 텍스터가 포기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노팅엄의 마리나키스가 딴지거면서 야 얘네 이거 지금 규정 어겼다, 이거 처리 안 하냐? 맞아. 왜냐면 이거 승소하면은 본인들이 유로파리그 올라가거든. 맞아.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존 텍스터가 그래서 뭐 리옹에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뭐 파산 엔딩 나와서 거기서도 욕을 먹고, 펠리스 팬들한테 이 때문에 우리가 FA컵 우승의 이 영예를 전적으로 누리지 못한다, 욕 먹을 만하죠. 그래서 욕 존나 먹었어. 이런 사례 보게 되면은 저는 한 구단주가 여러 구단들을 소유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생각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리버풀은 더 신중하게 하려는 건가? 이거 뭔가 겹치는 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두루 보는 거죠.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만 보게 되더라도 리옹하고 크리스탈 팰리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뭔가 체급이 비슷하다고 느낄 수도 있으니까 동시에 같은 대회 나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향후 멀티클럽이 어떻게 변할까요? 좀 지금 약간 단점들이라든가 악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데이터로 또 집계가 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사실 뭐 멀티클럽에 대한 이해도가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되게 깊지는 않지만 그냥 일반인으로서 예상해보자면 달라질 것 같고 오히려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지금 방향으로는 심해질 것 같다. 저도 그쪽엔 동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애초에 목적 자체가 이용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이
구단주가 멀티클럽을 같이 해가지고 같이 키우겠다는 야망을 가진 사람보다 보통은 내가 갖고 있는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고 여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거 공유하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는 게 보통 많아서 그래서 아무래도 심해질 거고 그리고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첼시 짬통만 계속 먹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게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지만 뭔가 빠그라지는 순간부터는 밑에서 땡겨오든 아니면 위에서 필요 없는 선수를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왜 생겼냐면 사실 브렉시트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2016년도 안팎에 브렉시트로 인해서 유망주들을 바깥에서 키워서 거의 와야 되니까 좋은 선수들이 꼭 영국 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국 내에 있는 선수들로 써야 되는데 뭐 그게 파이를 줄여버리는 거라서. 홈그라운 제도가 들어선 것도 있고 그 영향에는 음. 그리고 첼시가 마침 브렉시트 그 개 같은 제도 때문에 무시할라를 독일로 보내버렸거든요. 그런 사례들. 네, 독일 태생의 부모님, 그러니까 독일 국적이죠. 그 무시할라의 친부모님들이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가 상실돼 버리면서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애를 보내야 돼. 걔 사실 미성년자니까 선수이기 전에. 그래서 보호자들이 돌아가야 돼서 그 유소년 보호법에 의거해가지고 강제로 돌려보내게 되기도 했고 무시할라도 마침 첼시보다 바이언이 낫지 않겠냐 이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간 거일 텐데. 그래서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제도지만 그 제도가 만든 게 이제 이 월드클럽. 그렇죠. 외국에서 다 남미 선수들 거기서 키워서 딱 나이에 맞게 데려오잖아요. 잉글랜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팀그로운, 홈그로운 적용시킬 수 있는 뭐 그런 파트 딱 이렇게 되니까 뭔가 긍정적인 재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게 되면은 딱 키우는 용도로만 사냥터 돌리는 용도로만 쓰이게 돼가지고 그런 구단들의 팬들은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많이 연출되지 않을까. 근데 그 본사라고 할까요? 본사의 팬들 있잖아요. 그렇죠. 맨시티, 라젠발이 본사라고 해야 되나? 애매한데 어쨌든 거기, 거기랑 라젠발에서 리퍼링이나 저기 찰처브로크 인도 보내는 경우도 그쵸. 있으니까 하고 첼시 여긴 재밌어요. 위에서 보는 입장에서 재밌죠. 덕질하는 게 많아요. 스쿼드가 이만해지는 건데. 첼시 경기 볼 게 없네. 뭐 보지? 스트라스부르 거 볼까? 뭐 아니면 맨시티 거 볼 거 없네. 지로나 거 볼까? 왜냐면 지로나에 헤이스라는 선수가 실제로 가 있기도 하고 첼시에서는 이제 첼시 쪽에서 보는 임대생들 아니 첼시가 이미 영입을 확정 지은 에메가라는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마마드 사르 이런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선수들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진짜 첼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저 첼시 라인업이랑 갑자기 튀어나오는 선수들 보면은 요즘은 헷갈려요. 너무 많이 바뀌어. 심지어 이런 임대 제외하고서도 다음 시즌에 캔다 오지 않아요? 또 왼발잡이? 지오바니 겐다 맞아요. 네. 그 친구도 온다고 하고 또 지금 보낸 다른 슈퍼 유망주도 있고 보는 맛은 확실히 있겠다 싶은 느낌. 약간 소속사 엔터 사장된 느낌. 얘는 뭐 어디 갔다 와야 돼. 얘도 1년만 더 연습해. 해가지고 스트라스부르 보내고 임대 보내고. 그렇지만 리버풀도 사실 찾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클 에드워즈가 위리겐 클럽 나가는 시점에 들어온 거는 위리겐 클럽과의 이런 불화가 끝나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풋볼 CEO로서 페네이 스포츠 그룹에서 멀티클럽에 대한 어필을 했고 마이클 에드워즈가 수용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헤타페라든가 다른 구단들을 찾고 있는 거라서 머지않아 리버풀도 한 곳을 찾게 되면은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아마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리버풀 유튜버로서 생기면 볼 거예요 그 팀 경기? 그래도 유망주들은 한 번씩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리버풀 임대 보낸 데들 보면은 그런 연관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를 보냈다? 거의 이제 볼 일 없겠다 이런 생각, 그냥 상업적으로만 이 선수가 잘해서 거기에 안착해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경기나 선수들 스타일을 좀 볼 것 같아요. 근데 첼시만큼 이렇게 자주 적극적으로 이용할지 궁금하긴 하다. 사실 스트라스부르 처음에 인수한다 그랬을 때 이 정도로 이게 이용할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리버풀이 약간 그런 아이덴티티가 또 있잖아요. 여기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 뭐가 나쁘다 옳다가 아니라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약간의 여유는 주지 않을까. 앞으로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